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나를 위한 12주간의 창조성 워크숍 아티스트 웨이 줄리아 카메론 지음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의 작가는 줄리아 카메론이라고 소설가이면서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영화 감독, 작곡가 등 다양한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과 결혼한 적도 있는데요. 이혼한 후에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 바닥으로 떨어진 그 삶에서 다시 회복해서 감독으로 성공하기까지 자신이 겪었던 심리적인 것들, 또 그리고 영적인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서 12주간 평범한 사람이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워크숍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워크숍 교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당신의 창조성이 막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까? 질투는 훌륭한 단서가 된다. 당신이 못마땅해 하는 아티스트가 있는가? 내가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 당신의 창조성이 막혀 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내면의 창조성을 깨닫고 그것을 키우고 보호하는 법을 배우면서 고통과 속박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앞으로 12주 동안 내면의 창조성을 끄집어내기 위해 고통을 인식하고 이겨내며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감을 강화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창조성에 관한 예전의 해로운 생각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 책과 함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당신은 내면의 창조성과 강렬한 만남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을 하는 동안 흥분하기도 하고 침체되기도 하고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에 부풀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들어가는 말에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창조성을 깨우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닝 페이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페이지의 종이를 글로 채우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이 없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티스트 데이트. 내 안에 있는 작은 연약한 아티스트와 함께 내가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카페를 간다든지 작은 문구를 산다든지 그런 경험을 꼭 하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12주간 이 두 가지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꾸준히 하면서 12주간 이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 툴에 대해서 좀 더 책을 통해 살펴볼게요. 모닝 페이지는 창조성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도구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창조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지 못하며 자신의 활동이 옳지 않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도살인 완벽주의자이자 심술궂은 비판자이기도 한 검열관, 잠재의식의 억압력이 출동하기 때문이다. 검열관은 우리의 좌뇌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파괴적인 발언을 해댄다. 검열관은 쉼없이 이렇게 말한다. 그걸 글이라고 쓰냐? 웃기네. 너는 쉼표도 제대로 못 찍잖아. 지금까지 못 끝냈다면 앞으로도 절대 끝내지 못할걸? 이런 맞춤법도 틀렸잖아. 너는 대체 뭘 믿고 내가 창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부터 검열관의 이런 부정적인 의견은 진실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습관을 갖자. 물론 그런 습관은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연습이 필요하다. 매일 아침 침대에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글을 쓰다 보면 검열관을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잘못 쓴 모닝 페이지란 없기에 검열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검열관은 혼자서 비평하라고 내버려 두고 그래도 검열관은 계속 떠들어대겠지만 계속 손을 움직여 글을 써내려 간다. 검열관의 생각을 적는 것도 좋다. 무엇이든 생각나는 것을 3쪽에 걸쳐 쓴다. 쓸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쓸만한 말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쓴다. 3쪽을 채울 때까지 이 말을 쓴다. 3쪽을 가득 채울 때까지 무슨 말이든 쓰는 것이다.
모닝 페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우리는 문제와 관심사를 알아차린다. 우리는 불평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고립감을 맛보고 초조해하기도 한다. 이것이 첫 단계로서 기도와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해방의 과정을 밟게 된 우리는 해결책을 듣기 시작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술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게끔 창조성의 샘물을 채워 놓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창조성을 채우는 방법으로 아티스트 데이트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또 이미지가 굉장히 예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스크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어떤 풍경을 그 이미지로서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향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단순할 수도 있다. 이 향을 태우면 어떤 느낌이 날까? 향기는 아주 강력한 연상과 치유의 통로이다. 1년 중 아무 때라도 코를 자극하는 크리스마스 냄새, 가꾸운 빵 냄새나 집에서 만든 수프 냄새는 내면에 굶주린 아티스트를 먹일 수 있다. 그래서 요리를 하거나 바느질을 하는 것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로 들어가는데요. 안정감을 되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또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일깨울 수 있는지 또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앤다고 해도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집스레 남아있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주 미묘해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갉아먹는다.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은 그것들에 맞서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사람들이 믿었을 때도 지구는 둥글었다. 아무리 당신이 앞과 같은 식으로 생각한다 해도 당신은 무능력자도 미치광이도 허풍쟁이도 아니며 자기중심적이지도 어리석지도 않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걸 두려워한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을 겁먹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급소를 노리고 있다. 그것들은 당신의 성적인 관심과 애정 문제, 지능 등의 약점을 발견하는 대로 무엇이든 공격할 것이다. 일단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우리 과거에도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긍정은 안정감과 희망을 느끼게 해준다. 처음으로 긍정하기 시작할 때는 어리석고 부자연스럽고 당혹스럽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재미있지 않은가? 우리는 너무 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을 공격한다. 난 재능이 부족해, 영리하지 못해, 독창적이지 않아, 젊지 않아. 그러나 자신에 대해 좋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 처음에는 아주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자신에 대해 칭찬해보고 이것이 어떻게 들리는지 느껴보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좋은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창조적인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재능 있고 성공한 아티스트야. 나는 창조적인 재능이 풍부해. 나는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 능력도 있고 자신도 있어. 내면의 검열관이 귀를 쫑긋 세우는가? 저는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검열관은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말은 모두 싫어한다. 검열관은 곧장 거짓말쟁이의 상투적인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너는 도대체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래서 어떤 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는 폴은 뛰어나고 글을 많이 쓰는 작가다 라고 썼다. 그러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자기 학대와 자기 부정이 쏟아졌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나딛기도 한 내용이었다. 웃기고 있네, 이 바보야. 넌 재능도 없어. 있는 척할 뿐이지. 취미 정도 아니야? 농담이지?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누가 언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폴은 그 악당을 찾기 위해 시간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그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거기엔 악당이 있었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대면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되게 미국 사람들은 솔직하고 자기 PR을 굉장히 잘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책의 내용을 보니 인간은 또 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겸손한 거를 되게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게 깎아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로 넘어가서 정체성을 되찾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조적인 삶은 관심에서 시작된다면서 작가의 할머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평생 편지를 쓰셨대요. 근데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셨는데 62년을 함께 사셨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실패만 거듭하시고 재산을 좀 불렸다 이제 싶으면 또 어느새 도박하시고 탕진하시고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러셨대요. 재산을 다 날려버리셨대요. 할머니는 거대한 스페인풍 저택에서 트레일러로 또 산 중턱에서 작은 오두막으로 철길 옆 오두막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싸구려 판잣집으로 옮겨 다니며 삶을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다. 대체 어떻게 견디셨는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거듭된 실패에 분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머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투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할머니가 어떻게 견디셨는지 안다. 할머니는 삶의 물살에 무릎까지 담그고 그 물살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쏟으며 견디셨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른 정신을 갖는 것이고 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관심을 쏟는 것이라는 할머니의 교훈을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할머니는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편지는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 기침이 심해지셨다. 우리는 집을 잃었다. 돈도 없고 일도 없지만 백합이 피었고 햇볕이 따뜻한 곳에는 도마뱀이 있고 더위에도 불구하고 장미꽃은 시들지 않는다고. 삶의 진실은 그 삶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할머니는 당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깨달으셨다. 삶의 질은 기쁨을 맛보는 능력과 비례하고 기쁨을 맛보는 능력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12주 과정 중에서 2주까지 살펴봤어요. 다음에 3주부터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